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앞서 보셨죠. IMO 2020,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 이산화황을 3.5%에서 0.5%를 2020년도부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는 3개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두 번째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세 번째는 친환경적인 LNG 신규 선박을 수주하거나. 근데 지금 보셨죠? 저유황유도 스크러버도 인기가 뚝. 이 기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죠? 이게 떨어지면 뭐죠? 당연히 선주들은 LNG 신규 선박을 수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우리는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정말 LNG가 대세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돈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로 연결시키면 어떤 종목이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인데요. 세계 최대 벙커링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항구가 싱가포르 항구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난달 3059척으로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벙커유 선박 연료 판매량은 전년도 369만 톤에 비해 대폭 줄어든 78만 5천 톤이라고 합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저유황유 판매량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저유황유를 쓰고 있는 항구가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로테르담 항구라고 하는데요. 이 항구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1분기에 판매된 벙커유와 저유황유 양은 207만 톤으로 지난해 1분기 판매량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반면 LNG 선박 연료는 지난해 1분기 5,403만 톤보다 3배가량 늘어난 15,710톤이 팔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냐, 저유황유가 안 팔리면 당연히 LNG 선박 연료가 많이 팔리는구나, 이건 반비례구나.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저유황유가 계속 안 팔린다는 건 뭐죠? LNG 선박에 대한 신규 수주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상반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상반기까지는 저유황유가 안 팔려서 싸다는 거 보셨죠? 근데 제가 그 10회 벙커 가격 지수를 보니까 지금 하반기부터는 저유황유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하반기에 좀 늘긴 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유황유를 벙커슈를 같이 쓰다 보면 선박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멈춘 부분에선 사람들이 신규 선박을 수주해나 많이 고민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LNG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크러버는 환경 문제, 저유황유는 품질 문제가 불거져 결국 LNG가 답이다. 그 안에 바로 한국조선주가 답이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또 다른 선박 환경 규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딱 볼 때 환경 규제라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내용을 듣고 조선 섹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또 시장이 열리나? 기존에 열던 시장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커지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조선사가 왜 웃을까? 한번 내용을 봅시다.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 환경 규제가 또다시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에 유리한 LNG 추진선 건조 능력의 강점을 가진 국내 조선 3사가 내년부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계산 지침,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계산 지침이 EXI라고 말하는데, 이 규제의 도입을 2023년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1월이잖아요. 5개월 뒤에 지금 6월 달에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산화황 3.5%에서 1.5% 줄인 거 말고 또 다른 에너지 효율 계산 지침을 지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확실하게 공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2년 뒤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2년간의 유예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원래는 보면요, 이 신주선, 그러니까 새롭게 수주한 배에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0단계, 그 다음에 1단계, 지금 보시면 2020년도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온 건 뭡니까? 기존선,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나온 선박이 아니라 얘네가 기존에 갖고 있던 배들, 그러니까 노후화된 배들도 똑같이 너네한테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무슨 생각이 드나요? 돈 냄새가 나죠. 그러면 기존에는 신주선을 대상으로만 규제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시장에 노출된 부분인데, 기존에 하지 않았던 노후된 기존선까지도 하다 보면 이거는 시장에서 노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호재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가 열리는지 우리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얼마냐면요, 봅시다. 그러니까 신규 선박대 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규제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걔네가 뭐 스크러버라든 저유황유를 사용하든 어쨌든 지네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양이 얼마냐? 17,316입니다. 근데 이거 뭐냐, 2014년도 이후 인도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주선입니다. 배를 나온 지 한 7, 8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새 차입니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온 배들도 EXI의 규제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 규모가 몇 대입니까? 8,472대입니다. 비중을 따지면 몇 프로죠? 50%나 돼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와우, 조선 3사 엄청나게 좋구나. 그러면 배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벌크, 철강석이나 곡물 이런 거 나르는 거. 두 번째가 뭐죠? 탱커, 기름 나르는 거, 유조선. 근데 컨테이너 뭐죠?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컨테이너죠. 그거를 배에 실는 건데 수출할 때, 근데 LNG는 말 그대로 LNG, LPG는 LPG. 이거는 LNG를 나르는 것도 LNG가 있고, 아니면 LNG를 연료로 쓰는 것도 LNG라고 하고, LPG도 똑같이 LPG를 나르는 것도 LPG라고 하고, LPG 연료 쓰는 것도 LPG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껴야 될 건 뭡니까? 벌크선은 전혀 안 봐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벌크선을 수주해서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벌크선 부분은 전혀 제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탱커, 컨테이너, LNG, LPG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크루드 PC 나누죠. 이게 종류인데요, 이 PC가 뭐냐면요,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그러니까 크루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원유 그대로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PC는 이제 석유를 통해서 우리가 뭐 경유도 만들고 뭐 등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1차 가공을 한 것들을 운반하는 게 바로 PC선입니다. 그 여기 안에서도 VL, 수에즈 막스, 아프라막스, 파나막스 이렇게 나누죠. 이건 뭐니까 한마디로 용량입니다. 우리 현대차로 하면 이 VL이 뭡니까? 제일 큰 거예요. 에쿠스, EQ, 수에즈 막스는 뭐죠? 제네시스. 그 다음에 아프라막스 뭡니까? 그랜저, 파나막스는 소나타. 똑같습니다. 여기 수에즈 막스는 제일 큰 거, 뭐 에쿠스, LR2는 제네시스, 그랜저, MR은 뭐 소나타, 케미칼은 아반떼. 이해되시죠? 당연히 용량이 크는 게 수익성이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탱커 중에서도 제일 큰 VL이요, 대충 한 대당 얼마냐면 900억 정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탱커 안에서도 PC, 그리고 그 안에서도 MR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소형 선박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대충 배 한 대당 가격이 얼마냐? 5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현대미포가 바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 MR 부분이 전체 선박량이 2092대죠.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이따 설명드리겠죠. 무려 여기서 600척이나 넘는 걸 수주했습니다. 점유율마다 3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미포조선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 15,000TU가 한 대당 얼마냐? 1100억 정도 합니다. 그럼 이제 탱커의 VL이 920억이었죠. 컨테이너가 탱커보다 돈이 조금 더 된다. 그 다음은 뭡니까? LNG. 이 LNG는 보시면 이번에 시장이 열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에 보셨지만 스크러버나 저유황의 부분에서 잘 안 쓰이면 이 LNG를 연료로 바탕으로 선박이 지금 열리는 부분인데, 바로 LNG는 사실상 우리나라 독점입니다. LPG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선종별 선박 인도량, 한국 점유율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요, VL 탱커 중에 가장 큰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비중이 전체 인도량 부분에서 한국 선박 인도 점유율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그 MR 탱커, 이건 뭐였죠?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거의 다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점유율이 몇 프로입니까? 59%. LNG선 볼까요?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용량이 얼마냐면 2,000억이 넘어요. 컨테이너 2대 맞는 게 지금 한 대 맞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죠. 한마디로 지금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LNG선 볼까요? 우리나라 점유율이 70%입니다.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독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VLGC, 이게 뭡니까? 여기 나오시죠? LPG 중에 VLGC가 나오죠. 이 부분도 역시나 우리나라 55% 독점입니다. 컨테이너도 가장 큰 용량이 지금 점유율이 7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전반적으로요, 지금 돈이 되는 용량과 지금 선박 전 섹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맨날 신문 기사만 보면 뭐 조선 3사 대박 수주 뭐 경쟁력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이시죠? 주식이랑 연관시켜보면, 아, 조선주들을 내가 한번 트레이딩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 리서처 TV도 알겠어, 근데 지금 조선주 엄청 많이 올랐잖아, 일본 보면 나 이거 못사, 너 좀 나한테 힌트 좀 줄 수 있어? 이거 일본 보면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야, 계속 쳐다만 보다가 놓쳤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뭘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조선주는 결국 수주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조선 3사가 과거의 수주 환경과 그때의 주가 수준과 지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지금 주가가 고평가했는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신규 선박 수주가 나온 부분인데요,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0년도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죠. 거의 수주량만 본다면 5분의 1 토막이 넘게, 그러니까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나오죠. 거의 3배 정도가 나왔고, 이 정도 수준이 2018년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도가 지금 이 수준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잣대를 2018년도로 봅시다. 2018년도를 보면 지금 수주량이 계속 떨어지죠. 2020년도도 지금 보면 수주가 나오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수주가 안 나왔죠. 볼까요? 2020년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2018년도 수준까지, 원년 수준까지 회복을 합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2010년도 보세요. 2010년도가 대폭 꺾이긴 했지만 2017년도가 2015년도의 원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죠. 근데 지금 2020년도를 보자고요. 원년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까지 회복하고, 이게 꾸준히 지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아, 과거에 2010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겠구나. 그러면 어쨌든 주가가 미리 오른다라고 한다면 2010년도에 최고점을 찍은 가격대와 지금 가격대 레벨을 한번 비교해보자.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2017년도 6월달에 가장 비쌌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이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어요. 한국조선행이 지금 얼마인가요? 바로 11만 8,5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4만원 정도까지 오를 만한 영역이 있죠. 한 30%에서 40% 정도 오를 영역이 있는 겁니다. 현대위포조선 볼까요? 현대위포조선
미포조선 같은 경우 2017년도에 54,500원을 찍었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더 올랐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그 MR 탱커 부분에서 현대미포조선 독보적이에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은요,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네 2018년도에 혼자 더 오버밸류 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올해 지금 상황에서도 볼 때도 현대미포조선은 경쟁 기업보다도 오버밸류 주는 게 합당하다.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54,500원 이때만 비교해보면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2018년도도 수주액이 조금 늘었잖아요. 우리 아까 수주량 보셨죠? 2017년도와 비슷한 수주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더 올랐어요. 이때만 본다면 지금 목표 주가가 꽤나 끌리죠. 한 25%에서 30% 정도가 지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단연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PC선은 630척이나 수주했어요. 근데 아까 전체 수주량이 몇이었죠? 2000대 정도 됐잖아요. PC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배를 수주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수주량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선주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얘네 배를 잘 만드는구나, 고장날 리도 없구나. 우리 자동차도 고장나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배는 지금 한 대당 막 500억, 1000억 다닙니다. 근데 이거 고장나면 얼마나 수리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그만큼 많이 팔았다라는 건요, 그만큼 이 차가 안전하고 고장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위가 STS 조선해양인데요, 얘네는 226척밖에 되지 않아요.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3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근데 이건 있는 거죠. 오케이, 너네 PC 부분에서 경쟁력을 알겠어. 근데 또 추가적으로 될 건 없어? 여기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은 가장 많은 LPG 운반선 수주 물량을 보유한 업체답게 LPG를 선박 연료로 활용한 LPG 추진선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6월 38,000급 LPG 추진 LPG 운반선을 인도할 계획인데요. 이 선박이 성공적으로 인도되면 앞으로 새로운 선종에 대한 주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해양업계에서 첫 번째 인도 실적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새로운 선박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선주 관심을 한 몸에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네가 PC로만 돈을 버는 회사가요, LPG 추진선까지도 진출한 겁니다. 그럼 뭐죠? 없던 걸 하나 더 하면 지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봤지만 우리 봤죠? 현대미포조선은 과거에도 혼자서 2018년대 주가가 더 올랐죠.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프리미엄을 줄까? 이 시점에서 지금 현대미포조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도 과연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보다 차별화가 나타나서 주가가 더 갈까? 제 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섹터에서 과연 대장주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현대미포조선이다. 이 산업이란 게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어떤 내가 투자를 할 때요, 종목만 보지 마세요. 그 산업을 보면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어서 내가 종목을 알게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조선을 했죠. 조선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선 뭐로 만들죠? 철로 만들잖아요. 그 조선의 철의 이름이 뭐냐? 바로 후판입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지금 조선자가 좀 수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나오고 있으니까 철강사들이 후판값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협상이 돌입했고요, 이미 5만원 선의 인상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업주한테는 안 좋고 철강업주한테는 당연히 좋겠죠. 철강업주들은 가격을 올리니까 어쨌든 얘네도 철강석 원재료를 바탕으로 후판을 만드는 건데, 지금 철강석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그 가격을 올리면 철강업주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고, 반면에 조선주들은 안 좋겠죠. 아, 지금까지 수주한 것들은 가격에서 내가 팔아줘야 되는데 가격이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배를 팔아서 한 100억 벌려고 한다면 후판값이 올라가면 그 말대로 좀 깎이겠죠. 지금 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조선주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악재가 있진 않나?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돼요. 바로 그 부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후판값 인상 부분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면 후판은 두께 6mm 이상으로 철판으로 선박을 만들 때 주로 씁니다. 근데 현재 톤당 평균 가격은 60만원대로 추정되는데, 근데 후판 가격은 상승세로 유통용의 경우 최근 들어 70만원 중반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용 후판의 경우는 유통용보다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철강사들은 최소 5만원 이상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거로 추정됩니다. 현재 지난해 상반기 협상은 의견 차이로 7월까지 지연되다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3만원 수준에서 가격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후판 가격 인상 부분요, 6개월마다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 상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얘는 5만원을 제시했는데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조금 양보해서요, 지금 3만원 수준까지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뭐죠? 아마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만원 이상은 저는 100% 될 거라고 봅니다. 왜 100%라고 보냐? 그 후판을 얘는 뭐로 만듭니까? 철강석으로 만듭니다. 근데 철강석 가격 보셨죠? 제 H&M 영상 때 보셨죠? 이 가격이 그때보다 더 올랐어요. 거의 2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는 그런 거예요. 내가 후판을 만드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너네 무조건 올려야 돼. 너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도 안 좋아. 같이 나누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 부분에서 포스코가 5만원, 3만원 양보했으니까요, 이 3만원은 무조건 인상될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한 번의 인상으로 끝날까? 그 내용을 보면 이 와중에 그동안 공격적으로 철강 제품을 증산했던 중국은 생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에서 이 철강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 단위 국가가 50% 정도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 국가가 생산을 줄인대요.
줄게요. 근데 왜 줄이냐 보면요, 이번 감사는 탄소 배출 저감 목적으로 구체적인 감사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올해 생산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사들도 쉽게 물러서진 않고 있다. 왜냐면 수주가 늘긴 했지만 현재 물량은 약 2년 후에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후판 가격이 오른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지금 올해 막 수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올리면 이 배를 지금부터 지면 2년이나 걸리는데 우리는 수익성이 안 좋아지잖아. 좀 봐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아까 보셨지만 중국 꺾고 수주를 1등 했죠. 근데 보시면 성과 추락의 한숨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박 건조 비용을 100으로 놓고 매달 가격을 비교해 매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보다 크면 클수록 조선 3사들이 돈을 더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겠죠. 지난 1월 기준 130%였던 신조선가 지수는 다달이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기사예요. 그래서 보면 2020년도 1월에는 130포인트, 그리고 2월에는 129, 4월에는 118,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도 126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신조선가 지수가 2020년도 1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상반기에 내가 배를 수주한 것보다 하반기에 수주한 가격은 오히려 수익성이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수주를 했구나. 우리는 이걸 보고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가 수주를 했나? 이 기사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VLCC 우리 아까 봤죠? 가장 대형이었죠. 대형 기준이 8,500만 달러, 아까 제가 92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7.6%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지금 전체 선박 수주의 70%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주들이 수주를 밀어놨던 게요, 12월 달에 몰아서 한 번 수주가 나왔는데 그게 상반기에 나온 것보다도 하반기에 70%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익성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주들이 큰 기대감을 조금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주가 나온 부분은. 그리고 여기 오늘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LNG선이었잖아요. LNG가 왜 주제입니까? 가장 비쌌잖아요. 대용량이 2,000억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건데요, 이것도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격이 척당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LNG선 가격이요 1억 8,6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수주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수익성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과거 주가와 비교했다라고 본다면 과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낮게 봐야 되는구나. 왜? 수익성은 안 좋으니까. 지금 여러 저항을 볼 때 후판 가격 인상은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선에서 백로그란 단어 씁니다. 백로그가 뭐냐면 이제 수주를 해서 내가 공정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하잖아요. 그것을 해서 내가 도크 안에 이 배가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는지를 말하는 단어가 백로그입니다. 그럼 백로그가 길으면 길어질수록 좋겠죠. 왜? 그만큼 수주가 밀려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백로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수주가 미뤄졌지만 12월 달에 전체 수량이 70%가 나와서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해포는 거의 목표량의 70%에서 90%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목표량을 35%까지 늘렸죠. 그 말은 뭐죠? 지금 도크가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션님이 질문하신 게 뭐죠? 저가 수주라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수주 절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주가 갑이고 조선사들이 을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IMO 규제가 나왔죠. 저유량으로 쓰면 선박 엔진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크러버는 개방형은 80% 쓰는데 개방형 막고 있죠. 그 말은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봤죠. 또 다른 환경 규제 EXR까지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보셨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독보적인 시장점을 찾는 게 한국조선소였죠. 그러면 수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도크가 채워질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수주가 많아지면 백로그가 길어집니다. 도크에. 그 말은 뭐죠? 저가 수주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 줄 서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은 지금 품질 문제도 있고 가격을 싸다 근데 품질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으로 몰릴 겁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이미 나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 너네 좀 줄 서? 알았어. 그럼 1,000원보다 1,100억 해줄게. 근데 이렇게 해서 뭐 1년치가 찼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줄을 서야 돼요. 진짜로. 2년치를 기다려야 된다 합시다. 그러면 너네는 기다려야 된다 할 거야? 그럼 이제 얘네가 조선사들이 조금씩 갑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수주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스타트가 뭡니까? 후판 가격을 인상하면 지금부터 수주가 나오는 부분은요, 한국조선사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온 수주 부분은 후판 가격 올리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 뭡니까? 미래의 가치를 봐야 되고 지금 이후부터를 보고 거기서 긍정적일 것 같으면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부터라고 본다면 후판 가격 인상이 절대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왜? 어쨌든 간에 한국 경쟁력을 볼 때 수주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후판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이 부분은 선주한테 가격을 인상시켜서 수익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아까 포스코가 3만원 인상됐잖아요. 그 철강석이 원재료인데 철강석이 3만원 인상돼서 똑같이 3만원 인상시킬까요? 아니에요. 한 만원에서 2만원 인상되니까 얘네가 3만원 인상시키는 겁니다. 얘네 어쨌든 간에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똑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죠? 후판 가격 3만원 인상될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럼 3만원 인상했죠. 그럼 얘네가 어쨌든 지금부터 수주가 나오면 기존에 뭐 100만원이라고 했다면 가격을 올리겠죠. 그럼 얘네가 103만원을 올릴까요? 105만원? 그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주가 나오는 부분은 후판 가격 인상이 꽤나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만 들으면 야 리서처TV도 알겠어.
나 내일 조선주 당장 하나 살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리서처 TV라면요 지금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아까 보셨지만 국제회사기구 IMM에서 2020년도부터 이산화황을 3.5%에서 1.5% 규제를 시작했죠. 그건 한 10년 전부터 예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환경 규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올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픽스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걔네도 뭐 이산화 환경 규제했기 때문에 신규 선박 나오는 거면 결국 뭐 EXI 이것도 지금 보면 뭐 이산화탄소나 뭐 탄소 절감이잖아. 그럼 한마디로 뭐 이것도 결국 신규 선박 수주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노선의 매력이 떨어져서 모두 스크랩 빌드할 거라는 단순한 논리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꼭 신규 선박을 수주하지 않더라도 수소 연료전지를 채택하거나 암모니아 추진선을 한다거나 바이오 디젤 등에 대한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실증이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LNG 추진선 1등, 컨테이너 시장의 1등인 이 AP 몰러버크가요. LPG 추진 DF를 대규모 신주 투자했지만 이제는 이산화탄소 불확실성으로 더 이상 발주하지 않고 경쟁사를 인수해서 선대를 키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주가 안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간에 수주가 올해 나와야 주가가 오른 거잖아. 지금 조선주들이 하반기에 왜 올랐습니까? 11월 달부터 12월 달에요. 전체 수주량의 70%가 몰려서 다 나왔어요. 수주가 나오니까 주가가 간 거예요. 그 말은 뭐죠? EX가 지금 또 다른 환경 규제를 하면 수주가 나와야 주가가 가는 건데 지금 정작 수주를 해야 되는 선주들이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주 괜찮아. 확실히 수주는 저번보다 더 나올 거야. 그래서 저번 상황과 비교했을 때 2010년, 2017년도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수주가 괜찮을 거니까 나는 주가가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조금 멈춰 있을 것 같아. 왜? 어쨌든 간에 이 수주가 언제 나오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나옵니다. 하반기가 성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좀 비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걸 보고 투자를 결정할까? 저는 그 신호탄이 바로 이 23조 원의 카타르 LNG선 수주 부분입니다. 아마 조선주를 투자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요. 카타르 선박 발주 규모가 최대 151척을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을 각 사당 45척이 우리나라가 줄 것이라고 유력하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LNG선은 기술력이 독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박을 발주했는데요. 얘네가 납기일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요. 반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의구심이 품는 겁니다. 쟤는 LNG 문제 있구나. 그건 뭐죠? 당연히 한국으로 오겠죠.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선박 발주 규모가 최대 152척이라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박 3사가 나눠 가지면 45척 정도를 가질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도냐면요. 지금 한국조선의 약간 현대중공업이 지금 2020년도에 목표 수주액이 110억 달러였습니다. 11조예요. 삼성중공업 84억 달러로 9조입니다. 근데 지금 45척이 LNG잖아요. 그럼 아까 한 대당 얼마였죠? 대략 2천억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얼마인가요? 9조입니다. 한 나라에서 수주가 나는 게 9조예요. 엄청나죠. 우리 아까 보셨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 수주액을 전년보다 35% 높게 잡았거든요. 바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카타르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수주가 그대로 다 안 나올 가능성은 존재해요. 어느 정도 중국한테도 가져갈 수 있어요. 왜? 국제관계가 엮여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최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51척입니다. 다 가져갈 거는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적어도 절반 이상 가져오지 않을까? 한 70척에서 80척 가져오지 않을까? 거 우리 국내 3사가 나눠 가지면 20척에서 30척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최초 선박 납기가 2023년도 4분기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배를 건조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적어도 이 배를 납기하려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죠? 2021년도 4분기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려면 계약이 완료돼야 되잖아요. 아마도 상반기 안에는 계약이 완료되겠죠. 1월이잖아요. 한 5개월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다가 만약에 카타르 발이 터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카타르가 우리한테 줄 거라고 해요. 미리 예비 도크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요. 국제관계가 있고 또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가격 경쟁이 좀 싸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보면 중국은 아주 저렴한 수준 1억 8천만 달러까지 이미 제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죠.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중국보다는 비쌀 거예요. 얘는 중국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그러면 지금 이 151척을 다 가져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가져갈 거예요. 지금 첫 스타트를 과연 한국이 끊냐? 첫 스타트를 한국에서 계약이 나오면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20척에서 30척까지는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150척의 절반 정도는 아마 한국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를 지금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카타르 선에서 첫 번째 계약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매수 시그널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HLM 영상 다 보셨죠? 그때 여러분한테 말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2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HLM 영상을 분석했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르면 한마디로 배를 운송한 애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운임지수가 2311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냐? 2870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위 보이세요? 2500이
끝인데요. 이 단위를 넘어서 2,800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대략 몇 프로죠? 대략 한 20% 정도 돼요. 그러면 H&M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그때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주가가 이쯤이었거든요. 13,000원쯤이었습니다. 20% 하면 얼마죠? 15,600원이죠. 지금 얼마죠? 15,750원. 지금 보시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른 만큼 거의 그대로 올랐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겠죠. 더 오를까? 근사트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뭡니까? 한마디로 유럽과 미국의 화물 활동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많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임지수가 한마디로 얘네는 과거보다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돈을 더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 어떨까요? 배가 한 대라도 더 있다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컨테이너 운임지수 아까 제일 큰 용량이 얼마였죠? 1100억이었잖아요. 그럼 그거 본전 뽑으려면 7, 8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운임지수가 이렇게 비싸다면 본전을 뽑는 기한이 한 2, 3년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컨테이너를 얘네가 2, 3년 전에 수출했다면요, 지금 엄청나게 본전 뽑고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로 어쨌든 2870입니다. 근데 지금 건조하면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이것도 대용량이면. 그럼 1년이나 2년 뒤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2800입니다. 근데 얘네 수치가 원래 1000 정도였어요. 그 2800이면요, 반토막도 더 나는 거죠. 그럼 반토막이 안 나고 2000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얘네는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는 거예요. 빠른 기간에. 원래 평균적으로 7, 8년 동안 걸렸다라고 한다면요, 뭐 2000만 유지돼도 얘는 한 5, 6년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선주 입장에서 뭡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얼마큼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지되면 될수록 한마디로 선주 입장에서는 유혹일 거예요. 아, 지금 빨리 배 수주해야지. 지금 어쨌든 도크가 뱄으니까 지금 수주하면 얘네가 빨리 우리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우리 배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빨리 지금 운송해가지고 운임비 뽑을 수 있잖아.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얼마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지될 거라고 본다면 선주 입장에서는 신규 선박 수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유지가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봅시다. 발주를 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죠. 2015년도, 2010년도에 지금 거의 수주가 7분의 1 토막이 났죠. 303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었어요. 이게 1200까지 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거의 2000대, 그러니까 정상했을 때가 2000이라고 한다면 또 계속 줄었죠. 이 말은 뭡니까? 컨테이너도 만드는 한 1,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3, 4년 전에 만약에 얘네가 발주가 많이 나왔으면요, 컨테이너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컨테이너 공급량이 늘어들면 운임 비용이 줄겠죠.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H&M이나 이런 애들은 선주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운이 좋게도 과거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돈도 없고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신규 선박을 수주를 안 했어요.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아마도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나. 지금 업계에서 어떻게 보냐면요, 중국 춘절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서요, 이 수치가 300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대략 10%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죠? H&M이 10%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이다. 아까 처음에 제가 주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바로 이거였죠. 수주액이 비슷하니까, 바닥 쳤다가 상승했던 부분과 비슷하니까 아마도 한국조선해양이 40%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인포조선 같은 경우도 뭐 한 지금 보면 30% 정도 오르지 않을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40%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들으셨고 리스크 부분도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수주가 나오냐? 아마 수주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근데 키포인트는 바로 카타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유지가 되면 컨테이너 선주 입장에서는 빨리 배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전을 빨리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괜찮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LNG 쪽이 괜찮죠. LPG 쪽도 기대하고, 그러니까 친환경 부분에서 기대가 하는 건데,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 LNG 부품주들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바로 이 부분을 개미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동성화이텍이고요, 두 번째가 한국카본입니다. 근데 한국카본은요, 저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요. 왜? 이거 여러분들 레포트 보시면 알겠지만요, 올해는 도크가 꽉 채워지지 않아서요, 이건 실적이 역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방이 닫혀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 정도 가격도 많이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6111억이에요. 그런데 동성화이텍이요, 지금 시가총액이 3368억 원입니다. 근데 얘네 실적 한번 볼까요? 2021년도 성장하죠. 꽤나 많이 오릅니다. 영업이익이 350억에서요 476억. 이거 지금 퍼가요 10배가 안 되거든요. 이 실적 대비하면 아마 7, 8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현대인포조선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을 택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가장 수익성이 좋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과거에 저가 수주한 거기 때문에 적자가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적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부담이 없어요. 퍼도 싸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얘네 시가총액이 3,368억인데요 얘네 지금 수주 잔량이 5,500억입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우리 아까 LNG나 이런 부분이 더 시장이 열릴 거라는 부분을 보셨죠. 그러면 이게 5,500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주제는 뭐냐면, 조선주에서 가장 탑픽은 현대미포조선이고, 부품주에서는 아마도 저는 이게 대장주가 아닐까요? 이 동성 화이텍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 검토를 하셔라.